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의 모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인 노르베르트입니다. 오늘 꼭 왈칵에 사연 전해드리고 싶어 연락드렸어요. 왈칵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라도 이번 사연을 꼭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것인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이제 노르베르트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역사에 관한 엄청난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독일의 역사는 물론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 전체에 관심이 있었죠. 부모님은 제 진로를 지지해 주시긴 했지만 분명 이거 하나만큼은 말씀하셨어요. 역사학이란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우고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돈을 충분히 벌 수는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죠. 그때는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을 연마하는 것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학비가 비싼 미국 대학원에 유학을 갈 정도로 저는 역사 연구에 온 정신과 돈과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비행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데 승객들도 함께 불귀의 객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휘말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갑자기 학비를 지원해 주시던 부모님이란 울타리가 사라지고 오로지 저 혼자 남게 된 것이죠. 저는 장례식을 치른 뒤 역사 연구에 사용할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쓰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비가 너무나 비쌌죠. 대학 교수님 중 저를 예뻐하시던 분도 연구보조금 명목으로 제게 용돈을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거기다 저는 일하는 센스가 부족해서 하나의 아르바이트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나 책 읽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잘할 줄 알았지. 커피를 만들고 누군가의 주문을 받는 등 생활력에선 완전 빵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기진맥진해가지곤 연구에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교수님의 핀잔을 들어야 했어요. 저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저를 도와줄 스폰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무엇이든 좋으니까 나의 연구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마와 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밟는 학생에 대한 무제한적인 연구비 지원을 해준다는 재단이 있다는 소식이 돌았죠. 다들 그 소식을 듣고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이런 무제한 지원은 대가를 필요로 하니 지원받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쪽과 지금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는 쪽으로요. 저는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단에 연락해 면접을 보기로 했죠. 제 생각보다 그 재단은 훨씬 이상한 곳이었어요. 면접에서 저희 연구 성과를 물어보기보다는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본의 역사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 라는 이상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뭐든 좋은데 일본 역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얼굴을 찌푸리거나 이상한 기침을 하더군요. 면접이 끝난 후 어떤 면접관은 아예 저에게 다가와 노골적인 요구를 했죠. 일본이 과연 전쟁범죄 국가인지에 대해 너의 생각을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사실상 이런 공짜 연구비를 지원해준다는 곳에 온 거라면 돈도 없고 뭣도 없는 가난한 연구자라는 뜻이기에 자기들의 생각에 알아서 기여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재단의 소유자는 일본 기업, 일본 정부였던 것이죠.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구비를 받고 좀 더 깨끗한 거주지로 옮겼죠. 그리고 그 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논문을 하나 만들면 제가 원하는 연구 3개 정도를 할 수 있을 비용을 제공했어요. 그렇게 저는 박사 과정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고 다른 학생들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뽑아냈죠. 제가 다른 대학원 입학 동기들보다 빨리 박사를 달고 교수를 향해 달려가니 주변에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역사에 대한 자기 주관도 없이 일본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게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내리는 평가였어요. 저는 애써 그런 평가들을 무시해왔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일본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이 피해자들에게 파렴치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제 논문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논문은 거의 그들의 기분에 맞춰주기 위해 짜집기 된 가짜 증거일 뿐인데 피해자들은 거기에 상처를 받게 되었죠. 가짜 증거인 만큼 당연히 논파당하기도 쉬웠지만 그 논문을 만든 저에게 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시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에 관한 논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재단에서 요구해 일본어의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죠.
비판이 계속되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나의 연구라는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면서 돈을 받을지, 아니면 역겨운 일본의 스폰서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구자가 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처음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들어온 줄도 몰랐어요. 교수님은 왜 당연한 결정을 망설이냐며 이젠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그대로 진행하되 일본의 돈을 받지 말고 진행하는 게 연구자로서 속죄하는 길이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 재단에 더 이상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이제는 당신들을 위한 억지 증거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재단 측은 저에게 그동안의 연구 지원비를 토해내게 만들겠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죠. 저는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한테 양심도 영혼도 없는 연구자라고 불릴 바엔 빚쟁이가 되는 게 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재단에서 받은 연구를 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연구했고, 이 연구 논문으로 단숨에 독일 모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오래 걸리니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일본어는 결국 한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은 언어이고 다른 언어보다 간단하게 만들어져서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 없어요. 한국어는 받침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일본어는 표현 방식이 너무 간단해서 초라한 언어 표현이 많죠. 애당초에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욕에 관한 표현마저도 일본어는 아주 적으니 질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언어학 교수님과 함께 논문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진정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과거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아직 저를 향한 부정 출발자라는 오명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언어학 교수님은 과거를 만회하려면 적극적으로 내 문제를 마주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생 동안 잘못된 논문을 바로잡기 위해 아시아로 많은 강연을 다녔어요. 일본의 피해를 받은 나라에 가서 일본이 사용한 제 논문을 제 스스로 반박하고 논파하는 강연을 한 것이죠. 그러자 거기에 화난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제 신변을 위협하고 온갖 음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극우들은 저에게 죽은 까마귀 같은 오물을 보내며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주변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편지까지 보내왔죠. 일본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 오히려 저는 서서히 제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 일본의 난징 사건을 연구해 일본의 온갖 만행을 드러낸 훌륭한 연구자인 아이리스 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홀로 일본에 맞서다가 결국 숨을 거둔 연구자죠. 저는 그녀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직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한국인 여러분, 왈칵 시청자 여러분, 제 잘못을 사죄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노르베르트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랫동안 저질러온 잘못을 사죄하는 일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해야 하는 일인 만큼 큰 의지가 필요한 일이죠. 사연자분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